축하해요.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독성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활발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비디오 아래 댓글에서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독성 행동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것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에 관한 많은 비디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독성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봅시다. 개인을 위반하는 행동, 심리적 또는 신체적 경계를 침해하는 행동은 정의상 독성 행동입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행동, 당신을 폄하하는 행동, 당신을 조종하는 행동, 즉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모든 행동, 이것이 모두 독성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독성 행동의 지표는 항상 당신의 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또는 긴장감. 어떤 문구나 행동이 당신을 향해 있을 때 즉시 불쾌감을 느낍니다. 몸이 준다. 긴장과 압박의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당신이 겁을 먹었을 때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몸에서 불쾌한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호세가 독성 행동을 하고 나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숨고 싶은 욕구는 당신이 존중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조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신이 독성적인 행동의 희생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자신의 몸의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반응적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수염, 호세. 수염에 놀라지 마세요. 호세.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반응적이며 그들은 심지어 인식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하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돈키호테처럼 풍차와 싸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반응적이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험실 개구리 실험을 해봅시다. 개구리의 발에 바늘을 찌릅니다. 개구리는 무엇을 할까요? 즉시 고통을 느끼면 발을 움찔하며 반응합니다. 외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고 이것이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반사적입니다.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구리들처럼 살아갑니다. 실험실에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입니다. 분노와 경노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후 우리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감정. 그리고 우리는 몸에서 어떤 불편함, 증상, 신호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들을 감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인 느낌으로 기본적인 감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가지입니다. 지금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그것은 두려움, 슬픔, 기쁨, 분노입니다. 그것은 죄책감, 그것은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 관심사,
즉, 자극이 있었고 이제 여러분은 감정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식한 후에야 여러분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의 반응은 인식된 후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인식한 후에는 그 감정 뒤에 숨겨진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독성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위험을 느끼거나 이는 기본적인 필요 수준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나 주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치가 인식도 손상되었거나 우리도 자신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우리의 자기 실현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인식한 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정적 반응, 그것이 바로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 감정 뒤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감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를 비판할 때 그것은 독성 행동입니다. 저는 듣고 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는 반응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며 반응으로 독성을 발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식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저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끄러워진다면 저는 지금 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존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자존감은 당신이 저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미 의식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에 반응하는 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즉,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은 우리가 반응적이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파생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 뒤에 있는 필요를 인식하고 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니요와 멈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요와 멈춰라는 권리를 빼앗았고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고 고통과의 접촉을 끊을 수 없으며 환상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을 수 없습니다. 독성 있는 사람들과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아니요와 멈춰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요와 멈춰는 우리의 경계를 조절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아니요, 멈춰라고 말할 때 이는 당신의 경계가 침해되었을 때입니다. 당신은 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아니요이고 무엇이 멈춰인지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소리칠 때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사람들이 소리칠 때 화가 납니다. 우리가 나 메시지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소리칠 때 나는 화가 나기 시작하고 무섭고 정말로 부탁인데 소리치지 말고 멈춰주세요. 이것이 올바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 메시지의 구조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3인칭으로 설명합니다. 복수형 또는 단수형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당신은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는 세 번째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청이 있는 부분에서는 너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나 메시지로 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하지만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와 멈춰 같은 단어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을 독성인물, 학대자,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오와 멈춰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탱크를 타고 여러분의 영역으로 들어와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멈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언어를 듣지 않고 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며 어떤 외교도 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독성 인물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로 활발히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의 메시지에 둔감한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의 언어에 민감합니다. 조작, 위협, 협박, 다른 언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런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면 조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작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을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완전히 접촉을 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댓글에서 저에게 쓰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즉,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빨리 접촉을 끊을 수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자신의 퇴로를 마련해야 하며 재정적 안전망 같은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접촉을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 조작적인 언어를 나르시스트들은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구역의 규칙에 따라 누가 더 강한지가 옳다는 이는 야생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는 나르시스트뿐만 아니라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조작과 협박의 언어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언어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배우지만 이 나르시스트의 언어는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고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직장에서 나르시스트와 일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경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들은 조작, 협박, 위협에만 민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이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하세요. 어떤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없다면 지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내면의 사이코패스를 끌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자기 애주의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작하면 당신도 조작합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사이코패스이고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사이코패스와 상대하고 있다면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한 게임을 하지 마세요. 더 강한 사람은 항상 사이코패스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이 사람을 떠나세요. 거기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사이코패스와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위협하거나 협박하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물러납니다. 그는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더욱 화를 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더욱 화를 내는 것을 이미 보았다면 조심하세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성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또 다른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쁜 소년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이코패스와는 어떤 외교도 통하지 않습니다. 학대자, 조종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소년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은 더 당신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거리두기와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할 때 단호한 목소리로 눈을 마주치세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도 나르시시스트를 겁먹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의 위협에 나르시시스트가 물러선다면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독성 있는 사람들과 인생을 엮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런 관계에 있다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든 파트너든 상관없이요. 자,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독성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